내부 직원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협력업체 범위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럼 직원들로 인해서 또 파생돼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호원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라고 부르기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거래처 정도의 용어를 쓰면 되겠죠. 거래처에 있는 분들도 이제 병원을 다니다 보면은 접수해 있는 직원과 계속 인사를 하게 되고 원장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분도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치과 의료 서비스에 분명히 어떤 해당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좀 큰 병원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이제 그 지역 활동을 하시는 원장님도 꽤 많지 않아요. 협력업체를 늘려나가는 거고,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전에는 의사들이 좀 조심했지만 지금은 또 노력해야 될 분야고, 또 그런 걸 잘 하시는 원장님은 사실 또 하나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따지면은 협력업체는 결국 이제 투자죠. 성씨가 있는 의사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시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 오히려 내용적으로 욕먹고 뭐 이런 병원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마치 그 주식시장에 뭐 실질 가치하고 달리 그 시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가 뭐 결국 마케팅으로 좌우되는데, 그 초창기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성공한 병원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중에는 환자를 많이 끌어모으고 자본이 구축이 되니까 정말 좋은 병원이 되고, 그런 안타까운 걸 저는 무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뭐 현실은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마케팅을 잘하는 병원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결국 그 병원의 이미지가 병원의 실력이고 뭐 능력이고,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정 원장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이제 우리가 그 연기자들 간혹 봤을 때 연기력이 아주 형편없는 그 뭐 정통 연기자 출신 아닌 배우들이 나와서 초기에 연기하면 엄청 욕을 얻어먹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출연 횟수가 늘어나고 출연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샌가 그게 반복되면서 그 굉장히 익숙해지고 잘하게 보이는 효과. 뭐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보고, 이게 이제 품질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하고 무관하게 하나 키워드가 더 들어간다면 이제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무시할 수 없는 범위고, 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제 무시할 수 없고 인정해야 될 만한 그 범죄에 들어가죠. 책임과 성과를 분배한다는 게 결국 인재중심이고요. 그다음 일을 시킬 때는 믿고 맡긴다는 게 인재중심이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참 중요해, 너희들은 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책임만 줬지 성과를 분배하지 않거나, 또는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직원이라고 했지만 시키는 것마다 일일이 다 우리 하나하나 다 간섭하면서 뭐 어떻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그런 인재를 중시하는 모습이 아니죠. 인재를 중시한다는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본인이 실행할 때 문제겠죠. 의사소통이요. 소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한 원장님이 이러십니다. 그래, 오늘 술 한잔 하자. 우리 지금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가서 술 한잔 하자. 오늘도 또 술 한잔 하자. 가서 식사하자. 요즘 직원들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퇴근하고 내 시간 갖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그런 소통이 아니고요. 우리 임직원 간에 소통한다는 건 이겁니다. 매월 말 또는 분기별로 우리 조직이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의 내용은 이런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소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와 우리 개인적인 어떤 호감도가 쌓여가는 거죠. 이 회사와 임직원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퍼스널한 것만 따지게 들어가면 나중에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나한테 관심 있나? 왜 저러지 원장이?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소통의 내용은 이거야 돼요. 8번째, 의사로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원장님 스스로 했었을 때 yes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치료부터 고민 안 하고 그냥 환자 오는 대로 그냥 예전에 한 15년 전에 이미 학생 때 배웠던 걸로 계속 치료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직원들 눈에 똑같아 보입니다. 옆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 예전에 학교 때 배웠던 거 똑같이 하고 있으면 이 원장님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옆에 있는 직원들이요. 그리고 한 3번, 4번 환자들이 오면 또 환자들도 알기 시작하면, 왜 요즘은 정보들을 다 교환하지 않습니까? 프레젠테이션 속에 다 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제 SNS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기존에 이제 거대한 미디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나 사이트에 등재를 시켜서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제가 이제 치과 원장님들을 뵈면 통상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최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매출의 어떤 병원들은 반 이상을 일단 선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렵고요. 결정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걸 해서 초기에 진입장벽이 낮았을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있을까 되는 어떤 걱정이 회의가. 근데 이제 방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 쪽으로 그거를 어떤 지속성의 끈기를 가지고 했을 때 무한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아주 그 초보적인 질문으로 이거를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과 재반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 병원에서 이미 직무를 맡고 있는 어떤 특정 직원에게 이 로드를 맡기는 것보다 투자 정도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업무를 좀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원장님께서 이제 그쪽을 좀 잘 다룰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제 오픈하시는 원장님 쪽에서도 컴퓨터가 조금 친하지 않으신 원장님도 꽤 계십니다. 그런 원장님들이 이런 SNS 쪽으로 출발을 했을 때 약간 어떤 내부 직원이 필요한 정도의 업무가 좀 들어가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 박사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도 컴맹인데 사실은 제가 필요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직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직원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뭐 하나만 하는 거고요. 걔는 그냥 그거고 원장님이 직접 아니면 글쎄 직원이 그 원장님이 직접 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100명 정도에게 리플라이 하는 것도 한 30분 정도면 다 가능합니다. 30분도 안 걸립니다. 익숙해지면 그냥 하루에 딱 나를 정해서 시간대를 오시면 그 시간대에 주줄 이렇게 답을 달아줍니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분야에 잘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친구 몇 개 하시고 팔로우 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트위터나 특히 페이스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페이스북에는 여러분들 동영상, 그림 다 올라갑니다. 장문의 글도 다 올라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대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8대2 정도 8은 이제 소소한 자기 일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2 정도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얘기, 식견들, 자기의 어떤 그 논평들. 그러니까 논평이 굉장히 어떤 팩트 같은 거 사실 뭐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니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이제 논평이죠, 오피니언.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쭉 이렇게 되게 올려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소구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볼 때 금방 벤치마킹이 가능하고 그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밸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이제 믿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네. 네.